이제 이재명 후보로 모이는 어떤 흐름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김종인홍이 어마이뉴스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이재명을 만나서 통합정부를 제안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수용을 하더라. 의외였다. 이재명 후보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게 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다음 정권에서는 진영간 싸우고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민들 먹고 살기 편하게 만드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은 것 같아요. 사실 통합정부는 많은 대통령이 꿈꿨죠. 그런데 여건이 안 됐었는데 이 민주당의 후보가 통합정부를 받는 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통합정부 하겠다? 사람들이 그게 되겠어? 국회가 180석이 민주당인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 하겠다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가장 현실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힘의 균형이라든가 이 모든 거에서. 이분이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에 대하여 가장 걱정하는 게 의석수가 100석밖에 안 된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실용주의적이잖아요. 네. 진짜 상인적 현실 감각, 서생적 문제의식 이런 게 골고루 있어서 이분을 어떤 때 보면 DJ 같기도 하고 아까 그 자갈밭에서도 뭐 땅콩이 자란다 이런 얘기 할 때 보면 노무현 대통령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분이거든요. 왜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보수라고 공격하잖아요. 네. 네. 근데 진보 후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늘 민노당으로부터 보수라고 공격받았잖아요. 어느 지점에 서 있느냐죠, 사실 알고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제가 이 방송하면서 수년간 느꼈던 거. 나 어렸을 때는 진보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반대를 하면 반대로 가면 전혀 대안 세력이 못 돼요. 네. 제가 그리고 깨달은 바. 정치가 어쨌든 사람들을 설득도 해야 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뭐 때로는 맞는 말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맞는 말만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욕하는 거, 국민들을 욕하는 거 그런 정치는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토론에서 아마 지난번과 달리 3대 1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힘든 토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소위 정치교체 네. 그걸로 1대3 구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1대3 구도의 효과가 흐름을 보면 사실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돋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막 공격하는데도 끝까지 잘못했다, 반성한다, 바뀌겠다 이런 태도가 점수를 엄청 딴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방향을 좀 바꾸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내일 토론은 그 공격에 의연하게 준비된 대통령답게 대응하는 그런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동네 진짜 중도들 있잖아요. 네.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꿨다는 사람 제가 3명 봤어요. 3명. 저는 늘 물어보거든요. 심지어 편의점 알바랑 내기한 적도 있어요. 누가 될 것 같냐 같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물어보면 몇 마디만 던지면 지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한 20명 물어봤는데 이재명 찍겠다가 한 7명이었었고 윤석열 아직까지 한 명도 없고요. 직접 물어본 사람 중에 사실 수도권에서는 윤석열 찍겠다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샤이 윤석열이 있다 이런 얘기가 그러겠죠. 있어요. 근데 저도 물어봐요. 누구냐면 제가 방송을 많이 다니잖아요. 분장 혹은 해요. 선생님들한테. 근데 오늘 한 분이 커밍아웃 했는데 둘 중에 하나 뽑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요? 윤석열하고 이재명 후보니까 아니요. 이재명 후보냐 윤석열 후보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저는 영부인 감 때문에 못 찍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여성이에요, 여성. 예, 그리고 주변에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더군요. 예.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또 김동연 후보 만나가지고 그 통합정부의 구성을 합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단일화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단일화에 대한 김동연 후보의 결단이 나오면 단일화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 방송은 이 시간까지는 통합정부의 구성을 합의했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건 무조건 좋은 거죠. 대선 앞두고 덧셈 정치하고 포지티브 정치하는 쪽이 이겨요. 네.
네거티브 하는 쪽은 졌어요. 예. 그런데 저쪽은 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결렬이 굉장히 나쁘게 작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표용지 인쇄에는 이제 사퇴 표시가 사라진 상태. 그 상태에서 단일화를 설사 한다고 해도 별 시너지가 안 나는 상태. 그러니까 붙여놔요 벽에. 예. 잘 못 보죠. 시너지가 잘 안 나는 상태인데다가 네. 여론조사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론조사들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만 이 분위기에서 안철수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단일화 한다 그래서 윤석열한테 안 간다니까요. 많이 안 갑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의 빈정상에 있는 사람들,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과정이 안 좋았잖아. 그럼 단일화 한다 그래서 안 가는데 끝까지 막 가갖고 안철수한테 답 받아내기 그러잖아요. 막. 네. 최근에 그런 얘기, 안철수 엑스파일을 까서 안철수를 주저앉히게 했다까지 사실 협박이 막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유튜버 보수 유튜버 하나가 그걸 공개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 안철수와 단일화가 윤석열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그 스킬로 작동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안철수하고 윤석열이 단일화 끝났다고 해버리면 여론조사 기관들은 붙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네. 이 후보들 중에 누구 지지하십니까? 라고 묻기만 할 거 아니야. 네. 근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한테 한 10% 뒤지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뭐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그지 발사기 같은 것이 하나 나와갖고. 근데 그 여론조사 중에 그 보수 진보 중도의 이념 성향별 그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단일화 문항이 한 5개쯤 돼 있으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은 전화 받다가도 끊더라. 전체 문항이 한 8개 되는데 그중에 5개를 단일화를 묻더라. 그러다 보니까 남아서 끝까지 응답한 사람이 보수 343, 진보 252. 이게 9.1% 차이가 나더라.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던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여론조사라고, 그러니까 단일화가 여론조사 윤석열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하는 걸 알고 쓰는 스킬이라는 거지. 네. 그리고 지금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결렬된. 그러니까. 네. 근데 전화면접 나는 그게 봐요. 제일 재밌었던 게 KSOI가 했던 전화면접도 해보고 ARS도 해봤더니 나왔던 완전히 상반된 여론조사. 네. 상반도 아니야. 전화면접은 이재명 후보가 압도해버리는 거지. 네. 43.8 대 36.1. 단일화 다 빼고.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KSOI 여론조사 보면은 전화 면접으로 봤을 때 이재명 43.8, 윤석열 36.1 이렇게 나온다고. 당선 가능성도 이재명 후보가 높아요. 근소하게나마.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심리전이 보통 작동할 때 이 상대방이 어떤 거를 타격으로 하는지 모를 때가 되게 불안하고 막 흔들리고 하는 건데 상대방 측에서 이미 저걸 여론조사 가지고 지지자들 막 김 빠지게 하고 내부 분열 일어나게 하려는 걸 알았으면 여기에 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서 저도 그냥 몇 달 전부터 그냥 추세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그 국민의당 김윤 씨가 아예 그냥 본인의 주요 타격 방향,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주요 타격 방향이 좀비 적폐 정당, 국민의힘이라고 아예 딱 타격을 하고 계속 올라온 거 보면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쭉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이 저렇게 어설프게 여론전하는 걸 보면 지금 2022년 대한민국의 민낯을 들여다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속성을 보면요. 네. 뭐가 있냐면 응답 후 이탈수라는 게 있어요. 끝까지 답을 못하고 중간에 끊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목요일마다 나오는 MBS 여론조사가 한 4,500 되면 칸타타 같은 경우는 6,700.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탈을 했다는 거지. 못 듣겠다. 6,700은 어마어마하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요. 네. 근데 재밌는 여론조사가 진짜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요. 나는 여론조사 기관들 제가 지금도 우리 방송 시청자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드리거든요. 지금 나온 여론조사 박제를 해놔라. 나는 분명히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오는 네. 여론조사에 악의성을 갖고 띄면 그럼 여론조사라는 게 완전히 틀린 결과가 나오면
그건 과학일 수도 없고 미신이야 그거는. 네.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지잖아요. 조작. 근데 예를 들면 서울 여론이 여러분들 그런 의구심 안 생기세요? 전체 그러니까 그 숫자 1000명 중에 서울 인구가 실제로 1000만이 좀 못 되잖아. 그러면 그 숫자가요 한 2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250도 안 된다고. 그럼 서울 인구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1000명 조사할 수 있잖아. 안 하잖아. 근데 각 지방에 있는 방송사들은 뭐 광주 전남, 제주도 이런 식으로 지방에 한 1000명씩 여론조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립지대가 두 군데가 있어. 하나는 인천이고 하나는 제주도입니다. 제주 KBS 방송총국이 한 여론조사가 오늘 나온 게 있죠. 네. 요거 한번 보세요. 이재명 40.7, 윤석열 28.6이에요. 여기가 지금 제가 알고 있게 800명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MBS나 갤럽 같은 뭐 칸타타 코리아 이런 데서 나온 여론조사는 제주도 숫자 많아야 20-30명밖에 안 돼요. 800명 갖고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추세 한번 볼까요? 올라가는 추세 한번 보세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진짜 여론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안철수 단일화 지지를 질문을 5개나 묻는 사이에 사람들 짜증나가지고 이탈해버리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여론조사보다 훨씬 많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여론조사 이꼬르 과학이다 이런 인식이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웃긴 게 지난 총선 때 틀렸던 사람들이 지금도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언론에 막 포털에 내용이 걸리고 방송에 나와서 평가하고 있고 한데 그렇게 틀렸던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페널티를 주던가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 따라다니게끔 할 수 있는 우리 커뮤니티에라도 그런 내용들을 좀 계속 알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래놓고 또 다음 대선이라든지 다음 총선인 또 나와갖고 뭐 이번에 틀리든 말든 또 그때 가가지고는 또 뭔가 하나만한 얘기 할 텐데 맨날 뭐 얘기한 거 보면 중도 중요하다 그러고 비호감 대선이라고 자기네들이 아예 규정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뭐 전문가라고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여론조사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재미를 봤어요 이것들이. 네. 포탈에 어마어마하게 막 LH에 뭐네 띄우고 공정 이슈 띄우면서 여론조사를 그때 내가 깜짝 놀랐던 게 여론조사가 하루아침에 박영선 후보가 이기다가 하루아침에 두 자릿수 이상 벌어져 오세훈하고 그리고 그 추세를 끝까지 유지해버리더라고. 여론은 그렇게 바뀔 수가 없다니까. 그 지지난주에 왜 MBS 여론조사가 9% 차이 나던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칸타타 코리안가 하는 여론조사 있죠. 그거 여론조사 그 전문가들이 평균 낼 때 빼고 하는 여론조사예요. 너무 튀어서. 근데 이게 버젓이 오늘 또 여러분들 그 다음 포탈에 가면은 그 여론조사 공정인지 토마토인지 어디에서 한 여론조사 윤석열이 이기는 거 있잖아요. 요거 숫자만 딱 계속 오랫동안 떠 있는 거 맞죠? 쟤들이 노리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인구 비로 해갖고 서울 따로 한번 해보고 인천 따로 한번 해보고 경기도 따로 한번 해보고 다 한번 합쳐봤으면 좋겠어. 질문은 딱 심플하게 가면 됩니다. 내일이 대선일이라면 누구 찍으시겠습니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비교적 KBS와 방송 3사 여론조사가 가깝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KBS 제주총국 여론조사가 참고할 만한 거죠. 한국처럼 언론 지형이 그 기울어진 나라에서는 과학의 영역이 난 아니라고 생각해. 네. 종교 영역에 가까워. 네. 신을 만들어 놓고 믿으십시오 하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야, 박영선이 오세훈 못 이기겠네? 투표 포기. 그리고 중도에 있거나 청년들은 대세를 따라가고. 네. 실제로 되게 맞는 말씀인 게 뭐냐면 뭐 토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그 연락이 와요. 근데 이게 언제 저는 깨졌다 보냐면 일단 윤석열 후보가 워낙 무식무능한 게 드러났는데 뭐 다음이라든지 그러니까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댓글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칭찬 댓글이 많지 하는 게 이번에 주식회사 신남성연대라는 데가 그 여론 조작했다.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워낙 그 무식한 윤석열 후보의 민낯과 그런 여론 조작 정황들이 지금 맞물려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불신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를 계속 알릴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소가 뒷걸음치다 뭐 밟는다고 맞는 여론사가 있기는 해. 근데 내가 말했잖아.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여론조사는 과학이라며. 제대로 맞추는 게 어디 있어?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총선 때 예비 후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예비 후보가 한 여론조사도 자기가 여론조사하면 그 본인이 다 이기게 나와요. 유리하게 구도를 짜니까 그래. 유리하게 문항을 짜고. 일단 표본 자체를 어. 몇 번 하면 다 알게 된대요, 성향을. 아. 별 스킬 다 있어요. 네. 어떤 경우는 응답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전화해갖고 음. 만약에 그 전화번호 리스트가 있다면 말이에요. 내가 윤석열 지지자야. 그러면 그거 한 70% 80% 올리는 거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 이 타이밍에 이런 언론 지형에서 이재명 후보니까 그나마 따라잡아서 일부 여론조사 골든 크로스 냈다. 이재명이니까. 똑똑한 거 아니까.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